혼자 있을 때 이 행동이 많다면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이 때로는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해요. 마치 누구의 시선도 없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처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은 우리의 가장 날것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만약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무겁고 힘들어진다면 그건 분명 우리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라고 부르며 좋아하죠.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되면 뭔가 불안하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마치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도 힘들 때는 특별한 행동으로 신호를 보낸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로 주목해봐야 할 행동은 바로 멍하니 누워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인데 처음에는 그냥 좀 쉬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째 계속된다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충전기에 꽂아놨는데도 켜지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몸은 멀쩡하고 할 일도 있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쳐있는지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그건 분명 도움이 필요한 신호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행동은 필요 없는 쇼핑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너무 쉬워져서 클릭 몇 번이면 뭐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외로움을 지우기 위한 감정 소비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마치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뭔가 아쉬워서 냉장고를 계속 여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해서 자꾸 뭔가를 사게 되는 거죠. 쇼핑을 할 때는 잠깐 기분이 좋아져요. 새로운 걸 고르는 재미도 있고 뭔가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감도 들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택배가 도착하고 포장을 뜯고 잠깐 만족감을 느낀 다음에 오는 그 공허한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샀지? 라는 생각과 함께 찾아오는 후회와 죄책감은 처음의 외로움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특히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 감정이 보내는 신호라고 봐야 해요. 이런 감정 소비는 마치 목이 마를 때 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잠깐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갈증이 나게 되죠. 진짜 필요한 건 물인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필요한 건 따뜻한 관계나 의미 있는 활동인데 자꾸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허전해지는 거죠. 셋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행동은 이유 없이 자꾸 휴대폰을 만지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현대인의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죠.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몇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재미있는 걸 보려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하는 일에서 도망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휴대폰은 정말 편리한 도피처예요. 뭔가 불안하거나 심심하거나 할 일이 막막할 때 휴대폰만 보면 일단 그 감정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마치 아픈 이를 진통제로만 계속 버티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쌓여만 가고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특히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휴대폰부터 보는 패턴이 생겼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해요. 이건 마치 술에 의존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도망가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정작 그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하고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혼자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이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누워있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휴대폰 보는 것도 모두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마음의 SOS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마치 미열이 계속 날 때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병의 신호일 수 있는 것처럼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멍하니 누워있으면 일단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편하고, 쇼핑하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휴대폰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치 진통제 같은 거예요. 당장의 아픔은 덜어주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죠.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진짜 나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밝은 척, 바쁜 척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가면을 벗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내 마음이 정말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집에 돌아와서 꽉 끼는 옷을 벗는 것처럼 마음도 혼자 있을 때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그냥 게으른 거, 의지가 약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자책만 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다친 다리를 쓰지 말고 쉬어야 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무리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작은 습관에서 마음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힘들 때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다른 걸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한 거야. 원래 이런 거야. 다들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대응한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마치 차에 이상 신호가 켜졌을 때 바로 정비소에 가는 것처럼 마음의 신호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결국 혼자 있을 때의 행동들은 우리 마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단순히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건강하고 행복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